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저는 이곳 오션뷰 600평이 넘는 베이커리 카페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초반부터 제가 이 카페를 인수한 내용을 인스타그램 컨텐츠로 만들었는데 영상이 조회수가 진짜 잘 나왔어요. 잘 나온 거는 뭐 1000만 회가 넘은 것도 있고요.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의 그 컨텐츠로 인한 바이럴 효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초반에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운영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플리마켓도 열었고요. 대기업과의 협업도 진행을 했고요. 독서 모임도 진행했고, 그리고 관광버스 기사님과도 제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맺어가지고 단체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잘 스무스하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폐업 신고를 마쳤고요. 지금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망했는지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망했을까? 왜 잘 안 됐을까? 심지어 초반에는 그렇게 잘 됐었는데 왜 그거를 지속하지 못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고 어디서부터 꼬였던 걸까?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꼼꼼하게 제가 체크하지 못했던 계약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부분은 내가 사용하고 내가 관리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였고, 이 부분은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관리도 내가 안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였고,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전 운영자 분과 이제 말이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초반에는 제가 이런 것들을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그냥 멱살 잡고 좋은 퍼포먼스로 그냥 커버 치면 되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기가 굉장히 무리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두 번째 이유는 인력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은 그래도 나름 꾸준히 해왔거든요. 제주도에 내려오기 전부터 사업을 했었고 좋은 성과도 항상 내왔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동안은 제가 거의 대부분의 일을 혼자서 진행을 했고요. 직원분들도 계셨지만 많아봤자 최대 2명, 거의 1명, 2명, 요 정도 선에서 제가 어쨌든 다 컨트롤하고 다 이제 관여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600평이 넘는 대형 카페다 보니까 직원만 8명이 넘게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인력 관리에 대한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항상 카페 상주에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제가 신경 쓰지 못하고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스파크들이 조금씩 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업에 대한 어려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의사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마케팅 비용은 얼마를 쓸 것이며, 이 메뉴 가격은 얼마로 설정할 것이며, 오픈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할 것이며, 이런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 있는데, 이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한 명이 아니라 이제 2명, 3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비효율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차라리 한 명이면 이게 뭐 당연히 잘 돼도 결정권자의 몫이 있는 거고 안 돼도 결정권자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결정권자 자체가 한 명이 아니다 보니까 뭐 하나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고 추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얘기가 여기까지 됐다가 무산되고 이러는 경우가 솔직히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돌이켜보면 뭐 하나 제대로 기획했던 걸 추진했던 적이 있었냐, 진짜 시도했던 적이 있었냐, 거의 없었어요. 거의 90%는 그냥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기는 많이 했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뭐 하고 있어? 뭐 해?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 잘못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갈등 자체를 최소화하고 회피하려고 해서 웬만하면 좋아, 웬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항상 임해왔던 스스로를 굉장히 후회합니다.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때 아니다 싶은 건 아니라고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웬만하면 하지 않고 그냥 좋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의 갈등은 피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골마 있었던 거죠. 여기저기 골마 있던 게 이제 터지는 거고, 여기저기서 뭐 썩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폐업이라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제가 막 뭔가 엄청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제3자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분들한테 너무 영향이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제가 제 선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있다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고민 끝에 폐업을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쪽팔리잖아요. 네, 부끄럽고 망한 건데 뭐 자랑할 얘기도 아니고 망했다라는 얘기를 왜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사실 저는 유튜브를 개설한 지가 4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다양한 사업이라던가 뭐 도전들을 해오면서 그러한 것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제가 느낀 점들을 나누고 그런 식의 컨텐츠를 많이 올려왔잖아요. 제가 그동안 컨텐츠 올리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어네분트님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과를 항상 내시나요? 어네분트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요? 뭐 이런 느낌의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짜 많이 받아왔어요. 근데 이게 저는 저를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누구보다 나를 잘 알잖아요. 저는 사실 좋은 성과를 낸 적보다요 좋지 못한 성과를 냈던 적이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튜브에는 좋은 성과를 낸 거 위주로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 오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게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왜냐면 나는 항상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나는 하는 사람이지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는 사람으로서 인식되는 건 거부감이 없는데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건 조금 두렵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쟤 사업 잘하고 있는 애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저의 이런 처참한 실패로 그동안의 괴리감을 좀 깨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하고 있는 모습 당연히 보여드리면 좋고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잘하고 있지 못한 모습 안 된 모습, 망한 모습 이런 것들도 그냥 가감 없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지속할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속이 정말 후련하네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 내 자신을 옥죄는 올가미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좋은 모습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치지 않고 나쁜 길로 또 빠지지 않는 그런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저는 실패했고요. 그리고 또 도전할 거예요. 그 중에 또 무수히 많은 실패가 있겠죠. 앞으로도 저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네분트였습니다.